인류사의 거의 99%를 차지하는 구석기 시대. 이 긴 시간 동안 인류는 불을 사용하고 도구를 만들고 문화를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글자로 된 기록이 전무한 그 시절, 우리보다 먼저 이곳 호남 땅에 살았던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때를 추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지난 1995년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후기 구석기 시대의 생활상과 문화를 보여주는 순천 월평 유적. 아주 오래전 구석기인들의 소중한 보금자리였던 월평 유적으로 함께 떠나보자. 조계산 남쪽 줄기 끝자락에 자리한 월평 마을. 서쪽과 북쪽은 송광천이, 남쪽은 외서천이 감싸고 흐르는 이곳 일대에 일찍이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다. 지금으로부터 수만 년 전, 당시 사람들에게 이 물길은 어떤 공간이었을까? 구석기인들은 이동 생활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바로 이 물길이 그들의 중요한 교통로가 되었습니다. 구석기인들은 사냥과 채집으로 사는 건 잘 알려져 있고요. 그때 그 사람들이 필요했던 도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도구의 재료를 바로 이 송광천변에서 구했습니다. 이동하면서 목이 마르면 물도 마시고 또 배가 고프면 물고기도 잡고 또 물 먹으러 온 짐승도 사냥하고, 그래서 이 구석기인들에게 있어서 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천연의 그 냉장고 같은 그런 역할을 했고, 또 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했던 아주 중요한 자연 환경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과 강에 둘러싸인 월평 유적은 구석기인들이 선호했던 생활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아주 오랜 기간 수렵과 어로, 채집 활동에 의존해 살았던 구석기인들. 나무나 뼈, 돌로 만든 도구를 이용해 빙하기의 척박한 환경을 극복해 나갔다. 혹독한 추위를 견디기 위해 대개 월평 유적처럼 햇빛이 잘 비치는 곳, 물가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살다가 먹을거리를 찾아 이동 생활을 했던 구석기인들. 송광천 일대 곳곳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 사냥감이 많아서 그 사냥터로 사용했던 유적도 있고, 또 양질의 돌감이 있는 곳에서는 석기를 제작하는 유적으로 사용된 그러한 유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송광천변을 따라서는 구석기인들이 이동 생활을 하면서 또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알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의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석기 시대를 연구하는데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광천을 따라 형성된 구석기 시대 유적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월평 유적. 이와 비슷한 문화상을 지닌 유적이 이처럼 근거리에 모여 있다는 사실은 이곳이 구석기인들의 살림터로 매우 적합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구석기 시대의 생활상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교과서 같은 곳이 바로 월평 유적인 셈이다. 월평 유적은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 후기를 대표하는 유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그 구석기 유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5개 유적이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호남 지역뿐 아니고 영남 지역에서도 유일하게 국가 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구석기 유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광천과 그 일대에서 구석기인들의 본거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월평 유적. 오랜 세월 속에 묻혀있던 선사시대 유적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 건 아주 우연한 발견에서 시작됐다. 이기길 교수가 나간 읍성으로 가던 길, 영봉에서 찾은 유물 한 점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다. 월평 유적을 찾게 된 계기는 영봉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석기를 처음 찾으면서 송광천을 따라서 구석기 시대 유적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조선대학교 박물관에서 학술 조사를 정식으로 계획을 하고 그 결과 월평 유적이 찾아지게 됐습니다. 1995년
조선대 박물관의 지표 조사로 관련 유물들이 확인됐고 3년 뒤인 98년 겨울 드디어 첫 발굴이 이뤄졌다. 하지만 당시 월평 유적의 상황은 몹시도 열악했다. 병작으로 유적 파괴가 계속되던 상황에서 이뤄진 1차 조사 결과 이 일대가 7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대규모 구석기 유적임이 밝혀졌다. 유적 안에 1년생 묘목들이 자라고 있었고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밭으로 경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표에는 석기들이 마치 고기반 물반처럼 아주 많은 석기들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당시 마을 안 농가의 벽에서도 구석기 시대 석기가 발견됐다. 하찮은 돌덩이인 줄 알았던 이 돌들이 수만 년 전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이라는 사실에 주민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렇게 2001년 2차 발굴과 2005년 3차 발굴을 통해 모두 8개의 지질층과 5개의 구석기 시대 문화층이 드러났고 14,000여 점의 유물이 수집됐다. 여기서는 모두 5개의 구석기 시대 유물층이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절대연대 측정을 했더니 약 4만 년에서 만 몇천 년에 걸치는 그런 연대가 측정이 됐고 또 여기서 나오는 유물들이 바로 그 후기 구석기 시대에 구석기인들이 석기 제작을 어떻게 했고 또 필요한 도구가 무엇이었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발전되어 갔는가 이런 것을 아래층에서부터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보여주는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적어도 3만 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 지역에서 구석기인들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월평 유적.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후기 구석기 시대 문화의 변천 과정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後期旧石器時代の中頃に東アジア全体に採石文化という文化が広まっていました。その文化圏の一番南に位置するのが朝鮮半島です。そこにはオルピョン遺跡をはじめたくさんの遺跡があります。その中で当時の交通の要所である川の合流部を占拠してしかも規模の大きいということでオルピョン遺跡は拠点的なしかも中心となる遺跡だったというふうに思われます。 월평 유적에서는 당시 만능 도끼였던 주먹 도끼를 비롯해 용도에 맞게 돌을 떼어서 만든 다양한 종류의 뗀석기가 무더기로 출토됐다. 큰 돌에서 날을 떼어서 석기를 만드는 방법은 구석기 시대 전체에 걸쳐 나타났는데 기술이 조금씩 발전됨에 따라 후기 구석기 시대에는 최초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기도 했다. 좀돌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후기 구석기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표준화된 부품으로서 다양한 조합식 도구를 만드는 기본 부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품을 갖고 꽂아서 작살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또 창도 만들고 그래서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기본 소재가 되는 겁니다. 좀돌라를 비롯해 망치와 격지 등 석기 제작과 관련된 유물들도 월평 유적에서 다양하게 출토됐는데 손톱만한 크기의 이 작은 돌들이 바로 좀돌날이다. 길이가 너비보다 2배 이상 긴 돌날. 돌날도 좀돌날처럼 다양한 도구를 만드는 중간 부품으로 이용되며 이 시기에 널리 사용됐다. 좀돌날을 떼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 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원석에 양면을 잘 다듬어서 마치 주먹도끼 만들듯이 몸체를 마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장자리에서 수평으로 때려서 때린면을 만들죠. 그리고 때린면의 한쪽 끝에서부터 좀돌날을 떼기 시작합니다. 대개는 이제 눌러떼기 기법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떼죠. 사슴뿔 같은 걸로 이렇게 끝을 갖다 대고 힘을 가하면 이런 좁고 긴 그리고 얇은 좀돌날이라고 하는 게 떨어집니다. 좀돌날 몽돌을 나무 사이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사슴뿔을 이용해 위에서 세게 누르자 얇고 긴 돌날이 떨어져 나왔다. 이것이 바로 좀돌날이다. 작지만 날카로운 돌날은
나무나 뿔 사이에 놓고 악교질로 굳혀 칼이나 창 같은 도구를 만들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했다. 오늘날의 커터칼을 연상케 하는 종돌날. 이로써 이전에 투박한 석기로는 할 수 없었던 섬세한 작업들도 가능하게 됐다. 월평 유적에서는 수정으로 만든 석기들도 여러 점 발견됐다. 유리처럼 맑고 투명한 수정. 하지만 돌보다도 훨씬 단단해서 웬만큼 기술이 뛰어나지 않으면 다루기가 힘든 광물인데 대체 어떤 방법으로 작은 돌날을 떼어내 도구로 활용한 것인지 실로 놀랍기만 하다. 다른 돌에 비해서 훨씬 더 단단하고 또 아주 날카롭죠. 여러분 유리에 손이 베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섬뜩하기도 하고 빨간 피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단단한 돌을 또 아주 날카로운 돌을 능숙하게 다루었다고 하는 것은 월평 분들이, 월평의 구석기인들이 아주 솜씨가 뛰어난 분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다양한 도구를 체계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던 후기 구석기인들. 지혜롭고 지혜로운 사람, 슬기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지혜는 월평 유적에서 발견된 또 다른 유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냥한 짐승의 가죽을 벗겨 손질하거나 고기를 저미고 뼈를 깎는 데 사용된 여러 가지 도구가 출토됐는데 특히 다양한 크기의 밀개 50여 점은 빙하기를 견디기 위해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처럼 월평 유적의 유물들은 호남 지역에 자리 잡고 살아온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확인하기에 더없이 귀중한 자료다. 지금도 구석기 시대의 지형과 유물들을 거의 그대로 간직한 월평 유적. 사적지로서의 보존 가치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후기 구석기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유물들이 거기서 집중적으로 출토됐고요. 또 하나는 유적이 도시에 가까이 있어서 개발됐다면 가치가 떨어지지만 월평 유적의 경우에는 비교적 주변 환경이 완벽하게 남아 있어서 당시의 생활상을 알 수 있다는 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가운데 움푹 파인 곳에 기름을 붓고 불을 켜는 데 사용했다고 여겨지는 석기를 비롯해 뭔가를 가는 데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유물은 이곳에서 석기 제작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단단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가공하는 데 썼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유물이죠. 그래서 이게 신석기 시대로 가면 갈판이라고 하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맷돌을 쓰고 있는데 이미 구석기 시대에도 맷돌의 원조가 있었다. 또한 앞시대에 사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재료로 만든 석기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좋은 돌감을 구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교역이 이뤄지기도 했는데 월평 유적에서 발견된 이 흑요석 유물 한 점이 바로 그 증거다. 흑요석은 하산이 폭발할 때 나오는 이제 용암에서 나오는 물질인데 유리와 같이 날카로운 그런 자연 유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옛날에는 한국 좋은 자르는 기구를 만드는 도구를 만드는데 쓰였어. 그래서 그것이 아주 귀한 물건이고 이러니까는 그것이 이제 서로 교환하고 거래되고 요즘처럼 요즘 생각하면 그것이 이제 일종 옛날에 보석이죠. 보석.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백두산 그리고 이제 일본 규슈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흑요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순천 월평 유적의 흑요석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김종찬 교수는 조선대 박물관의 요청으로 월평 유적 흑요석의 자연과학적 분석을 시도했다. 그 가속기를 이용해 가지고 가속기에서 이제 수소 원자를 이렇게 가속시켜 가지고 이제 표적에 때려요. 때리게 되면 거기서 이제 원소의 특성에 따른 이제 특성 엑스레이 X선이 이제 방출되거든. 그럼을 이제 제물로서 우리가 분석 물질에 들어있는 원소의 함량을 이제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소의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 금방 이것이 일본산이냐 아니면 백두산이냐 산지에 따라서 스펙트럼 모양이 당장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분석해 보니까 일본산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되었죠.
지난 2002년 장흥 지역에서도 흑요석 유물 30여 점이 발견됐는데 분석 결과 일본과 백두산 지역의 것임이 밝혀졌다. 산 넘고 바다 건너 남도 땅에 전해진 귀한 돌, 흑요석. 이미 수만 년 전에 원거리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의미다. 물론 월평은 이제 그 월평은 한 개라도 거기 나와가지고 거기 흑요석이 나와가지고 일본 흑요석이 나왔던 그게 굉장히 의의가 있지 뭐 많이 나오고 이거는 별 큰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것을 결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흑요석의 존재예요. 일본 흑요석이 한국에 와 있었다 이거지. 구석기 시대에 일본하고 어떤 그 거래가 있었다. 거래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가치를 서로 바꾸는 거거든. 후기 구석기 시대 일본 큐슈 지역에서 생산된 흑요석이 어떻게 한반도 남쪽 지역에 전해질 수 있었을까? 旧石器時代の後期旧石器時代の中頃、地球は大変寒い気候に覆われました。その時解体が起こり、海岸線が沖へ沖へと引いていきました。朝鮮海峡や千島海峡はぐっと間が狭まって、その目前に迫った対岸へと人が行き来することが盛んに行わ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その時朝鮮半島からは石器を作る技術が日本列島に伝わり、日本列島の九州産の黒曜石が朝鮮半島へと運搬されました。 월평 유적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월평 구석기 유적 보존회를 꾸려 유적을 지키는 데 앞장서온 외서면 주민들. 하지만 이렇게 귀중한 문화유산이 현재는 거의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서 깊은 땅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 하나로 유적을 아끼고 가까운 외서면 주민들. 그들의 바람은 무엇일까? 월평 그 유적 보존회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월평 유적이 정말 보존과 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자고 하기 위해서 이 보존회를 결성을 했었습니다. 수만 년 전 사람들이 살았던 곳. 우연한 발견에 의해 오랜 잠에서 깨어나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낸 순천 월평 유적. 이곳에서 발견된 수많은 돌조각들은 옛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타임캡슐이자 멀고 먼 과거로의 여행을 도와주는 특별한 타임머신인 셈이다. 우리의 오늘을 만든 옛사람들의 흔적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해야 할까? 旧石器時代の遺跡や遺物を研究すると、人々が力を合わせて石器を作り、できた石器を分け合うといった共同生活が明らかになります。それは人類社会の基本的な原理であ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旧石器時代の遺跡は国民皆の財産です。その財産を通して旧石器時代人の知恵に学んで、その知恵を引き継ぎ、そしてそれを次の時代へと申し送る形で保存することが望ましいと思います。 아득한 먼 옛날부터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우리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월평 유적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채 잠들어 있다. 그 이야기를 꺼내 후세에 전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이다.